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하는 여행의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여행자들이 흔히 겪는 그 travelers diarrhea, 그러니까 여행자들의 그 설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옛날에 작년에도 한번 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행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뭐 환경이 위생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뭐 그 충분히 자격이 되고 여건이 된 나라들, 뭐 미국에서 한국, 뭐 미국에서 유럽 여행 가고 일본 여행 가고 뭐 북유럽 가고 그런 곳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일들이 없고 식중독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문제는 그 이런 그 하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그 개발된 그 선진국에서 후진국, 즉 그 상하수 수술이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그러한 곳에 갈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고 어떤 변소나 화장실 같은 것들이 깨끗이 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 여행하면서 주로 이런 그 트래블러스 여행자의 설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이 감염돼서 이게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우리가 여행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행하면서 그 이렇게 물병에 든 이렇게 사서 먹는 그와 같은 그 음료수를 그렇게 이제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도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는 거의 그런 호텔의 후진국이라고 그래도 상하도 그런 그 시설이 안 돼 있는 그 같은 후진국이라도 그런 호텔에서는 웬만한 그 물이 이렇게 제대로 그 준비된 그런 물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후진국에서 특히 이렇게 의료 선교나 이런 오지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현지에서 그 식사를 해 먹는다든지, 또한 그 물병에 든 그런 같은 물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강이나 갯물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그 현지에 있는 그런 개울의 물들, 강의 물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여행자들의 설사는 여기저기서 이제 생깁니다. 근데 좋은 곳에 좋은 호텔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생수를 사서 먹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과일 주스 혹은 거기서 제공하는 콜라인데, 병에 들어가서 콜라에 얼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얼음이 과연 그 얼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하려고 하면 그러한 그 호텔에서 주는 그 음료수도 그런 그 갈아서 주는 그런 주스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얼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얼음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지로 가면은 오지에서 만든 그 물이 주는 음식이 이제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가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끓인 그다음에 완전히 요리가 된 그러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 것이 좋겠고요. 요새는 그래도 많은 오지에 가도 웬만한 그 후진국이라도 이렇게 큰 통에 들어간 물들을 제공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찾아서 챙기면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한 지역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이 흔히 겪는 설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여행자들의 설사는 세 종류로 나눠서 아주 약한 정도, 중증, 그리고 좀 심한 정도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면, 한 24시간 내에 그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묽은 그 변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열도 없고 뭐 토하거나 구토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정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약한 그 여행자들의 설사라고 보고요. 중간 정도는 어떻게 보냐면 한두 번에서 두세 번까지 갈 수 있지만, 약간 미열이 나면서 이제 그 미열이 나면서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설사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 몸에 미열이 나면서 증상이 있지만 그 변을 보는 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중간 정도 그 여행자의 그 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루에 3번 내지 4번 이상의 설사를 하면서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이런 전 온몸에 그 같은 그런 몸살의 그런 기운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심하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균은 이콜라이라고 해서 그 가장 흔한 균인데 그러한 균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여행자의 설사는 우리가 그냥 웬만큼 음료를 마시면서 쉬면은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의 설사는 그냥 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대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이유가 안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열이 나면서 이 설사가 계속되면서 대개 10일에서 14일 즉 10일 이상 그와 같은 설사와 그 미열과 구토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5일에서 10일 정도 짧지만 처음서부터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구토 설사가 나오면서 변에서 이렇게 그 뮤커스라고 그래서 묽은 그 같은 젤 같은 것이 나오고 어떤 때는 그 고름 같은 것이 나오면 즉시 그 의사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한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행자들의 설사는 현지에서는 가능한 한 그 의료의 혜택을 그런 것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히려 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치료를 받아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정도 내분에 그 멈추기 때문에 그런 그 현지에서 여행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그런 그 의료의 그 지원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대부분이 낫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이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그 돌아와서 열이 계속 나고 설사가 하루에 3번, 4번 이상 나면은 병원에 찾아서 그 치료받는 게 좋은데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아무런 그 소스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의료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특별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설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탈수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것이 제일 그 중요한 건데 이제 그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물은 있는데 특별히 좋은 깨끗한 물이어야 되겠지만 그게 물은 좀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재활용하는 그 오럴 그 리하이드레이션 소스가 이렇게 그런 파우더를 파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물에다가 그 이 소금 half 티스푼하고 그 베이킹 소다를 half 티스푼하고 설탕을 4숟갈을 섞어 가지고 한 1리터 정도의 물에다가 섞어서 그거를 마시는 즉 소금을 조금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 가지고 마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소금물을 좀 타 마시고 다음에는 그 설탕물을 좀 타 마시면서 교대로 마시면서 그 좀 힘든 기간을 지내면 대부분의 그 여행제 설사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언급한 혹시 다른 더 치료는 필요 없을까요? 하는 거에서 2가지 그 치료의 그 탈수를 이제 그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 항생제를 쓸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그 지사제죠. 그러니까 설사를 멈추는 그러한 약들이 있는데 지사제를 쓸 때에는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생제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때 지사제하고 함께 쓰는 것이지 지사제만 따로 쓰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그 설사는 여행성의 설사는 그러한 독성이나 이런 나쁜 물질들이 그냥 몸에서 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제를 쓰면 그 균에서 나오는 독성의 성분들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급한 경우에 하루나 이틀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지사제를 썼을 때 상태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 즉시 그 지사제는 중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 같이 지사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항생제를 씁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그 여행자들의 설사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세가 하루에 3-4번 이상, 그 다음에 미열이 나고 어떤 그 피가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가장 많은 항생제 쓰는 것은 퀴놀론 계통의 그 제품명으로는 시프로 같은 그 약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것이 제일 많은 그 종류의 그 균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항생제를 한 3일에서 5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쓰는데 그럴 때에 우리들이 그 지사제를 같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상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그 설사의 그런 샘플을 받고 나서 그 배양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한테 그 자문을 구할 때는 또한 어느 지역에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와 같은 설사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이나 어떤 그 러시아의 샌피터스버그 어느 일정 지역에는 일정한 균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그런 균들은 어떤 특정 항생제의 그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에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생제를 쓸 경우에도 우리가 가려서 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의료의 그런 자문을 구할 때도 어느 지역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 그런 일들이 생기는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항생제를 1회 복용하면서 가면 그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여행자들의 설사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낫는 그와 같은 설사다. 한 4-5일 고생하면 낫는다. 그러나 그 고름이 보이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전신이 아프면서 토하는 증세가 심해지면 그 의료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들이 10일 이상 되면 꼭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제는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생제를 쓸 때 같이 쓰는 것으로 권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가 없어도 지사제를 그냥 쓸 때에는 그걸 쓰면서 증세가 심해지면 즉시 중지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여행자들의 설사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우리가 생수를 꼭 바르르에 들어간 그와 같은 병에 들어간 물을 챙기시고 여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필수고요.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탈수는 어느 곳에서도 나니까 항상 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여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름에 그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